거짓말쟁이를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 5가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진짜 탐정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얼굴을 읽고 추측하고 진실을 찾는 거죠. 물론 뭔가 심각한 게 아닌 이상 이건 멋진 게임이에요. 하지만 만약 탐정 힌트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거짓말이 어디에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거예요. 마치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여기 대화 상대가 여러분에게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5가지가 있어요. 전체 영상을 시청하시고 보너스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99%의 놀라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됐나요? 5번, 거짓말쟁이는 자신에 대한 언급을 피해요. 아니 진짜로요. 그들은 거의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분명 어렸을 때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컵을 여러분이 깼을 때 재밌는 상황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 모두 뭐라고 했었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컵이 부엌 바닥에 깨져 있어. 귀엽죠? 특히 어떤 종류의 처벌도 피하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책임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몇몇 어른들은 여전히 이 규칙을 자신들의 삶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컵에 대한 진실은 다음과 같이 들려야 할 거예요. 엄마, 내가 실수로 엄마가 좋아하는 컵을 깨뜨렸어. 미안해요. 이 행동 패턴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연의 힘이나 다른 추상적인 물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싶은지를 주목해 보세요. 4번, 거짓말쟁이의 말투는 부정적이에요. 대체로 거짓말쟁이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일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중요한 회의에 늦으면 보통 뭐라고 하나요? 분명 이런 걸 거예요. 미안해요. 늦겠어요.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운전기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바보 같은 교통체증 때문이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아세요? 순전히 심리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걸 의미해요. 누가 알겠어요? 3번, 거짓말쟁이의 설명은 최대한 간단해요. 우리의 뇌는 항상 도움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군가를 속이려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거짓말쟁이들은 전형적으로 뇌가 복잡한 거짓말을 생각해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판단이나 평가는 추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예요. 시험을 망친 걸 좋은 예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린 보통 단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나빴다는 걸 알아요. 이런 경우에 흔히 하는 거짓말은 내가 왜 망쳤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를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간단한데도 말이에요. 2번, 거짓말쟁이는 애매한 말을 써요. 간단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들은 복잡하고 번잡한 문장 구조, 불필요한 단어, 그리고 거짓을 부풀린 데 도움이 되는 보잘것없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세부 사항들을 사용해요.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아니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겠죠? 누가 알겠어요? 과한 문장 구조와 몇 가지 불필요한 단어에 주의하세요.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공범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유죄라면 그는 방어적이고 부정적이고 과하게 수다스러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주 즐겁게 아내와 작은 개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평소 대화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1번, 거짓말쟁이들은 간단한 이야기에 너무 많은 세부사항을 넣어요. 지난번 쇼핑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해보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분명 다음과 같을 거라 확신해요. 식료품점에 갔고 필요한 모든 걸 샀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자정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TV쇼를 봤어요. 보셨죠? 과한 디테일이 없어요. 같은 간단한 상황은 거짓말쟁이 입장에선 다를 거예요. 확실히 그는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그 후 이웃인 짐을 만났고 그들은 정확히 5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로의 반대편을 바라봤고 하늘색 트럭을 봤어요. 누군가가 이사 가고 있던 게 분명해요. 다음 블록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팝콘 2봉지와 감자 1봉지를 샀어요. 돌아오는 길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3분 동안 멈췄고 담배를 피우는 동안 지나라고 작고 재밌는 이웃소녀를 봤어요. 그는 집에서 2시간 동안 요리를 하다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거짓말쟁이는 디테일이 사실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우린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만약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만약 거짓말쟁이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상상 속 지나친 세부 사항들에 갇히게 될 거예요. 시도해보고 아래의 코멘트 섹션에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약속한 보너스 힌트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의 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위 언급된 모든 힌트가 그 사람이 진실되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눈 반응을 보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더 빠른 심장박동과 동공 확장으로 이어져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대답을 듣고 싶은 걸 질문하고 대화 상대가 대답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던 걸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동공만이 거짓말하는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라 다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해당돼요.